특파원 리포트. 이번엔 다를까? 전술핵 재배치 요구의 미국 입장은 한국의 전술핵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이른바 전술핵 재배치론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 독자 핵무장론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미국의 답변은 한미 동맹이 최고의 억제력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다시금 핵을 가져다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핵을 준다면 어디에 둘 것입니까?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한다고 해서 경북 상주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상으로 군 물자가 유입되는 걸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5년 넘도록 사드가 배치된 상주 기지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주민들의 고통이 먼저 보였지만 미국 입장에선 발전 기용 연료부터 교대 근무자까지 헬기로 실어 날라야 했던 수년의 세월이 겹쳐 보였을 겁니다. 전략 방어형 미사일 시스템도 들어오는 걸 그렇게 막았었는데 난데없이 전술핵을 저희 주세요 하고 기다렸다 받아갈 주민들은 없을 겁니다. 일단 전술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건 생각해봤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답을 못하자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각종 경제 보복으로 2017년 첫해 한국은 8조 5천억 원의 손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한국 관광은 전면 금지됐고 한류를 이끌던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는 모두 해지됐습니다. 한알령, 현대 기아차는 중국 판매가 뚝 떨어졌고 중국에 야심차게 진출했던 롯데마트는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중국의 보복은 사드 때의 10배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내에서 번지고 있는 반미 감정에 반한 감정이 증폭될 우려도 높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을 접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국에 전술핵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공식 요청이 없었다면 이전 정부에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언제였을까요?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전술핵 배치 요청은 아니었지만 전략 핵을 한반도 인근에 핵 잠수함이나 핵 추진 항공모함의 형태로 존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서 국민들의 두려움과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 자산에 발을 묶일 수 있고 국방비 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요청은 목소리가 약했고 미국의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송영문 당시 국방장관의 주장에 힘입어 미국의 핵 잠수함과 핵 항모 상시 전개 요청을 다시금 했습니다. 여기에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 있다면서 안 된다면 이미 전임 정부에서 거절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핵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핵 잠수함 개발은 미국이 가진 핵 항모를 전개시키는 것보다도 더 실현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독자적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니 미국의 기술 이전을 받아야 했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한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의 동의도 얻어야 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 것은 당연하니 산 넘은 산인 주장에 미국은 가차없이 노를 날렸습니다. 이번에 공식 요청을 한다면 다를까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최근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 수많은 브리핑 때마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미국의 모든 방역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회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최근 동해상에 전개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에 대한 설명이 빠지지 않습니다. 억제력을 더 강화하겠다,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마무리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표라는데 한국의 전술핵을 가져다 놓으면 비핵에서 벌써 한 걸음 멀어지는 셈입니다. 기류가 달라지고 있을까요? 미국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뉴욕타임스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은 실패했고 미국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란 겁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특수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가 가능해질 것이란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하고 지금처럼 일본 머리 위를 지나가는 도발을 한다면 미국도 더 이상 강하게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전직 고위 장성 역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불가능하고 아직은 소수자의 입장이지만 풍향계가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삽도 없어 맨손으로 땅 파, 겨울 전쟁 준비 안 된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첫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하의 날씨를 견디기 위해 토굴을 파고 있는데 삽조차 없어 맨손으로 땅을 팠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용 장갑에 플라스틱 방탄조끼. 22일 현지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내린 예비군 부부 동원령으로 징집된 러시아군 신병들은 부실한 장비와 보급 실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소셜미디어 상에는 러시아 신병들이 제대로 된 장비 대신 서바이벌 게임용 마스크와 어린이용 장갑 등을 받았고 심지어 방탄판 대신 플라스틱판이 장착된 방탄조끼를 지급받았다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모처에 떨궈진 러시아군 신병들이 영하의 날씨를 버티기 위해 맨손으로 파낸 토굴에서 생활 중이라는 증언도 담겼다. 이 영상에 등장한 인물 중 한 명은 삽조차 없다면서 그들 지휘부는 매일 2번 음식을 주러 오고 우리는 불을 피우고 나무를 베고 땅을 판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의 심각한 부패로 보급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신병들이 군복을 구매하고 방한용 속옷을 사는데 수십만 원씩 사비를 털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방한 물품 지원.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방한을 돕기 위한 서방 사회에 원조가 잇따른다고 텔레그래프는 강조했다.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최근 하원에서 독일 소재 국제구호기구가 우크라이나에 발전기와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별개로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동기 피복 2만 5천 벌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도 앞다퉈 관련 지원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4,700만 캐나다 달러 약 485억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발표하면서 이 중 상당액이 방한복과 방한화 등 우크라이나 정부가 요청한 겨울역 피복류를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2개 여단 병력 4,000명에게 방한복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말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정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곧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을 앞두고 있다. 겨울 동안 무기 관리와 식량 배급, 수면 등 모든 방면에서
얼음이 따르는 겨울에는 방한 피복류를 갖추는 것은 물론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으면 군의 사기는 물론 병사들의 생존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강추위에 부품이 파손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장비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커지고 열감지 장비에 포착되기 쉬워지면서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군의 장비 부족과 훈련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장에서 올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날씨가 풀릴 때까지는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